무죄를 받았어요. 저희가 이 바닥 선수라고 자부하고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저조차도 이게 강제추행인지 아닌지가 헷갈려요. 저는 옛날에 이제 옛날에 주병진 사건 2000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저 유명한 연예인이 저렇게 이미지가 한순간에 안 좋아지는 게 좀 너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막 재판할 때 이경실 개그맨 이경실이랑 이성미랑 막 엄청 도와주고 막 했던 그런 내용도 막 연애 프로그램 통해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범죄나 어떤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는 졸업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논문을 쓰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주제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는 주병진 사건 같은 거가 다시 재발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제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한참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5.18이 북한의 소행이었다 이런 이제 헛소문들이 많을 때여가지고, 헤이트 스피치 이런 혐오 표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 주제로 중에 뭘로 논문을 쓸까 제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헤이트 스피치로 결국에 논문을 썼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당시에도 무고죄는 있었으니까 무고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약간 학생다운 그런 학생 같은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무고는 입증하는 게 성범죄를 입증하는 거에 비해서 몇 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고가 꼭 있다고 해서 주병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안 했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일베 지나서 또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워마드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018년에 미투도 터지고, 또 그 뒤에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대한 또 반격으로 대선 캠페인이 또 일어나고,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우리 회사도 또 이제 형사사건을 위주로 하지만은 또 성범죄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는 조금 지평을 더 넓히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보다는 다른 것도 공부해 나가면서 좀 이제 포이리의 길로틴 토크처럼 좀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보자, 이런 취지로 유튜브를 만든 거여서 성범죄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한 달 이내에 일어난 일인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어떤 남자가 용산구에 위치한 어떤 클럽에서 처음 본 여자를 한번 꼬셔보려고 뒤에서 이렇게 살짝 치면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좀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싫다고 이제 치고 가면서 남자들 무리가 있는 데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사실 그 남자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자친구들이 야, 너 뭔데 얘한테 플러팅을 해? 이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었고, 그 다음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의뢰인은 그 남자들 무리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폭행으로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그 끝에 갑자기 이 여자분께서 자기가 추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살짝 치면서 연락처를 물어본 게 추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 사건인데, 이건 당근 마켓에도 이제 그날 처음 보는 번개를 할 수 있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시판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처음 알게 된 남자애랑 여자애가 이제 처음에는 어떤 아저씨를 같이 껴가지고 놀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아저씨를 이제 냅두고 자기네들끼리 한강을 걸으면서 놀다가 그 편의점 앞에 있는 벤치에서 살짝 이렇게 남자가 이제 살짝 좀 이게 붙어 앉은 거죠. 이게 팔이 좀 닿게 붙어 앉은 다음에 이제 어깨 동무를 조금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여자는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한 1, 2년이 지나서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으로 이제 이런저런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별건으로 강제추행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그 수사관님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수사관님 이거 다투 붙어 앉아가지고 어깨동무 한 정도는, 이제 그 당시엔 여자분이 신고를 안 했지만 뭐 경찰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좀 불쾌하다고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 넣어놨겠죠. 근데 그 정도는 성별이 바뀌면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솔직히. 그 얘기를 듣던 수사관님도 그거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그랬으면은 로맨스고 못생긴 애가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인정하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맞대요. 그러면은 법이라는 게 기준이 그렇게 딱 서 있어야지, 기준이 그렇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좀 매너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도 그게 동의하지만 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끝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이제 다른 변호사님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2심 결과가 나온 거였는데, 그게 1심 때는 유죄였어요. 강제추행이 1심 때는 유죄였다가 2심에서 이제 무죄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뭐지? 왜냐면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따라 들어가서 봤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제 어떤 여자분이 자기 친구를 막 욕하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어떤 남자가 그거를 이렇게 몰래 찍고 있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갑자기 이제 너 내 몸 어디 만졌지 이러면서 또 신고를 한 거죠. 근데 1심은 그 말을 믿어줬는데 2심에서는 약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안 만졌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무죄로 나온 케이스가 선고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보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2024년 7월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요. 대법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접촉자의 성적 매력에 따라 강제추행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일상적인 접촉의 무기 저장화 현상을 가지고 와서 사후적으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를 지렛대 삼아 형법 제298조를 악용하고자 하는 본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잘 있다가 그 영상을 몰래 찍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갑자기 강제추행 당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자친구들이 이제 폭행에 휘말리니까 그제서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고, 이런 게 처벌이 약하면 모르겠는데, 강제추행 정말 사소한 행동,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살짝 어깨에 손을 댄 정도도 추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벌금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취업 제한 걸리고 10년 동안 그 경찰서에 신상 등록하러 다녀야 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공무원도 그만해야 되고 처벌이 굉장히 세요. 근데 그렇게 처벌이 세다면 죄 인정 여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봤을 때 명백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정도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정말 강제추행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야 되거든요. 원래 기소추행 법리가 있을 때도 명백하지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 2024년에 전원합의체 판례 나오면서 약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불명확해졌어요. 뭐 어느 정도가 도대체 강제추행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서 쓸 때 이제 진짜 이거를 다퉈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합의를 하고 의뢰인을 인정을 시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으면은 여자 지인들한테 물어봐요. 전수조사를 막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정말 공통된 대답이, 남자가 멋있으면은 추행이 아니고 안 멋있으면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근데 그게 기준이 어딨냐고. 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감대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한테는 성기가 성감될 거고, 여자분들한테는 뭐 가슴이나 음부나 엉덩이 쪽에 성감되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면 그거는
명백해요. 그거 가지고 제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술 먹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면서 웃을 수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지금 한 2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도 다 성감대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다 어깨를 살짝 만졌다거나 아니면은 그 클럽에서 말 걸려고 이렇게 살짝 친 정도인데 그 정도가 추행인지 아닌지 저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멍청해서 헷갈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2022년에서 3년 요 사이에 강제추행 무죄를 3번을 받았어요. 그 천대엽 대법관님 그 판결 나오기 전에 그 정말 불리한 상황이었을 때 무죄를 받았어요. 저희가 이 바닥 선수라고 자부하고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저조차도 이게 강제추행인지 아닌지가 헷갈려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남자들이 행동을 할 때 그 비동의 추행죄가 아직 입법이 안 됐잖아요. 비동의 추행죄라는 거는 동의를 해야지 그때부터 스킨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yes means yes 룰이 비동의 추행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비동의 추행죄가 입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no means no 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비동의 추행죄가 입법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매번 스킨십 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전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입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꼭 지킬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저는 팔이나 대화하다가 이렇게 만지는 거, 나 이런 추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에 가도 대화하다가 뭐 술 먹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웃다가 친 정도는 추행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러면은 법원에 갈 때까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그냥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소한 거는. 그러면 사실상 그게 규범력을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비동의 추행죄가 입법이 된 것처럼 사시는 게 제일 속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매번 동의를 받고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랑 술 먹을 때 아니면 술 먹으면서 괜히 건드리지도 말고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만 그런 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런 게 입법도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왜 나한테 어떤 그런 죄의식을 강요해? 난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동의하거든요. 좀 죄의식을 왜 이렇게 강요하냐는 그런 얘기에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게 막 성교육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이제 갑자기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송혜교 배우님한테 갑자기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성교육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것도 문제 삼아요. 그것도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저도 태양의 후예를 봤지만은 다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돼 있고 내가 해도 그 상황에서 키스를 해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게 시청자도 다 그 스토리 흐름상 그게 다 동의가 된 상황인데도 그거를 문제 삼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좀 지나치게 남자들한테 죄의식을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너무 세게 살면 부러져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을 할 거냐 그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이걸 계속 헌법재판소에 강제추행 법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계속 여러 번 수차례 이게 헌법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명확하다고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명확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손이나 뭐 이렇게 뭐 팔이나 성감대랑 많이 좀 동떨어진 부분은 좀 경범죄로 좀 넣어주던지 이런 해결책을 넣어주던지 좀 해야지. 이렇게 처벌이 이렇게 센 거를 이렇게 헷갈리게 놔두면은 안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기 전까지는 각자가 조심해야 되고, 제가 굳이 해결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남자들이 위험하니까 그냥 남자라고 할게요. 남자들이 어떤 스킨십을
할 때 내가 진심으로 너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야 라는 메시지를,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항상 여자분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문제가 어떨 때 생기냐면 서로 전혀 친밀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급발진을 한다거나, 남자가, 아니면은 남자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 그걸 여자도 알아, 근데 건드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진지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남자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킨십을 할 때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내가 정말 네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야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다면, 그러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의 매너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옛날에 깊은 인연을 가졌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남자를 만날 때 정말 잃을 게 많은 사람들만 만난대요. 그래야지 이상한 행동 안 한다, 허튼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별을 바꿔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여성분이나 남성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상황을 왜곡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훨씬 덜 합니다. 피해의식이 많을수록 괜히 상황을 왜곡해가지고 공격하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항상 매너 있게 행동하고 어느 정도 보장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정도면은 이게 입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도 좀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난 이 얘기 진짜 하기 싫었는데 오랜만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번 다뤄봤고, 다음부터는 안 할 거예요.